이번 시간에는 렌더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야가 제공해주는 렌더러는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떤 렌더러를 선택했냐에 따라서 렌더링 결과물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렌더링을 하기 전에 먼저 렌더링 관련된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를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렌더 세팅 대화 상자 나타나는데 또는 윈도우스에서 렌더 세팅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렌더 세팅 대화 상자 나타납니다. 여기서 관련된 렌더링과 관련된 세팅을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어떤 렌더러를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는데 마야 소프트웨어가 있고 또 하드웨어 그리고 아놀드 렌더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뛰어난 퀄리티를 제공해주는 렌더러는 이 아놀드 렌더러입니다. 앞으로도 이 아놀드 렌더러를 선택하고 렌더링 작업을 할 것이고 그리고 렌더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할 때도 이 아놀드 렌더러를 가지고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다른 것으로도 렌더링 할 수 있는데 그 결과물이 아놀드하고 비교해서 너무 차이가 나니까 다른 건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이 아놀드 렌더러를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커먼 탭이 있고 몇 가지 탭이 있습니다. 이 커먼 탭은 여기서 어떠한 렌더를 선택하다 항상 나타나는 탭이고 그 뒤에 것은 선택한 렌더에 따라서 여기 나타나는 탭이 달라집니다. 아놀드 렌더러 이쪽에서 아놀드를 이용해서 렌더링 할 때 관련된 디테일한 옵션들 여기서 설정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쪽 부분 중요한 부분은 살펴보게 될 것이고 기타 또 렌더링 타입을 CPU를 이용할지 GPU를 이용할지 선택한 옵션이라든지 다양한 옵션들을 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커먼 탭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 뭐 파일명을 설정한다든지 아니면은 애니메이션 밑에서 애니메이션을 제작했다 그러면은 몇 번 프레임부터 몇 번 프레임까지 렌더링 할지 지정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렌더링 시 사용할 카메라를 또 여기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카메라를 이용해서 렌더링 할지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 렌더링 할 때 이미지 사이즈를 얼마나 할 거냐 여기 프리셋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직접 수치를 입력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1920에 1080 1080 해갖고 풀 HD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위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는 HD 540으로 한번 바꿔주고 레졸루션 해상도라든지 픽셀 가로세로 비율도 조절할 수 있고 여러가지 옵션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간단히 어떤 식으로 렌더링 되는지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고 여기는 그냥 디폴트로 두겠습니다. 디폴트로 두고 간단하게 씬을 꾸며 보겠습니다. 이 정도 크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얘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 정도 해주고 그리고 라이트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포인트 라이트 백열 전구와 같은 그런 포인트 라이트인데 이제 이 상태에서 이 씬을 렌더링 할 겁니다. 렌더링 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이제 일단 세팅은 다 맞췄다 가정하고 세팅은 다 맞췄는데 현재 프레임 지금 보고 있는 프레임을 렌더링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클릭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옆에 또 IPI라는 곳인데 얘를 선택하면 아놀드 렌더러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렌더링 하게 됩니다. 일단 여기를 보겠습니다. 클릭해서 보면 이렇게 렌더링이 됩니다. 지금 보면은 어떤 걸 이용해서 렌더링 했는지 여기 아놀드 렌더를 선택되는데 디폴트가 여기에서 세팅해서 얘가 선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는 아놀드 렌더러 말고 마야 소프트웨어를 할래. 그럼 얘 선택하고 다시 현재 프레임 렌더링 해줍니다. 그러면 마야 소프트웨어로 하니까 상당히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렌더링 결과물이 그리고 이 렌더링 사이즈는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960 픽셀 곱하기 540 픽셀
지금 마야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렌더링 했다는 거고, 현재 렌더링한 프레임은 1번 프레임이다. 여기 재생 헤드가 1번 프레임에 있습니다. 간단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카메라는 퍼스펙티브 카메라고 렌더 시간은 0.01초. 근데 마야 소프트웨어 말고 아놀드 렌더를 이용해서 렌더링 하고 싶다. 얘를 선택하고 클릭해줍니다.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럼 라이트 세기를 좀 조절해 주겠습니다. 지금 라이트가 선택되는 상태입니다. 라이트가 선택되는 상태에서 여기 인텐서티 값을 클릭하고 이 정도? 한 10 정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변경을 해주고 다시 렌더링을 해줍니다. 세팅을 변경했으니까 그럼 좀 밝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라이트가 너무 위에가 있으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요점 놔두고 다시 한번 렌더링. 근데 위치가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좀 더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얘를 항상 변경하고 렌더링하고 또 세팅 변경하고 렌더링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하면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세팅 값을 변경했을 때 바로바로 그 결과가 렌더 뷰에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실시간 렌더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IPR이라고 써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놀드 렌더러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렌더링 결과를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클릭해줍니다. 여기 클릭해주고 이제 얘를 이렇게 한번 라이트를 움직여 봅니다. 그럼 그 결과물이 바로 이렇게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더 밝게 하고 싶다. 얘 클릭해갖고 한 20. 그럼 더 밝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놀드 렌더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씬에 어떤 변화가 감지됐을 때 어떤 옵션의 변경에 의해서 씬에 변화가 생겼을 때 그 결과물을 실시간으로 렌더링해서 보고 싶다. 그러면은 렌더러는 아놀드 렌더를 선택하고 그리고 여기를 체크해 주시면은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시간으로 계속 확인하다 보면 좀 시스템에 부하가 걸립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씬이 간단하니까 이렇게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지만 씬에 렌더링 할 오브젝트도 많고 또 라이트도 한 개가 아니고 수십 개가 깔려 있는 상태에서 라이트 하나 바꿨다고 렌더링하고 뭐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럴 때는 그냥 다시 이쪽 한 번씩 변할 때마다 렌더링 하지 말고 이렇게 변화를 이제 여기를 한번 클릭해서 렌더링 해주게 되면 실시간 렌더링이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이렇게 했다가 한번 이 상태에서 한번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볼까 하고 얘를 다시 클릭해 줍니다. 즉 필요할 때만 이제 렌더링을 하시면 됩니다. 쓸데없이 계속 변화를 줄 때마다 렌더링 할 필요 없이 이쪽에서 그리고 언제든지 렌더러를 바꿀 수 있는데 거의 아놀드 렌더러에서 사용하시면 되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렌더링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길 클릭해 주면 되고 나는 실시간으로 렌더링 할래 그럼 IPR을 이렇게 켜줍니다. 그럼 이제부터 실시간으로 렌더링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실시간 렌더링이 들어가면 얘가 이렇게 활성화됩니다. 그랬다가 필요할 때마다 렌더링 할래 그럼 여기 켜줍니다. 그러면 실시간 렌더가 꺼졌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 이 아이콘이 비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